안녕하세요. 서울의 HP부과 김영수 원장입니다. 근래에는 제가 눈꺼풀 필러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올리고 눈밑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했었는데, 오늘은 눈밑지방 치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밑지방을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수술로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은 눈밑지방이 있는데 이걸 필러로 교정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눈 밑에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다고 저희 병원을 찾아주신 30대 중반 남성분입니다. 지금 이분 사진을 이렇게 보면 눈밑지방이 양쪽의 이제 모양이 다른데, 심한 쪽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눈밑지방이 이렇게 보이고, 요 아래로 고랑이 피어 있는 게 보입니다. 파란색 화살표로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눈밑지방이고, 분홍색 점선으로 된 요 부분이 눈물고랑, 하늘색 점선으로 표시한 요 부분이 이제 광대고랑이에요. 물론 이제 왼쪽도 있긴 한데, 왼쪽은 눈밑지방 양이 별로 많진 않고, 고랑도 오른쪽에 비해서는 깊진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른쪽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분의 다크서클은 눈밑지방이 돌출된 이거랑 양쪽에 광대고랑, 그 다음에 눈물고랑 이렇게 피어 있는 게 이제 주된 다크서클이 원인이 되는데, 이제 또 위로 보는 걸 보면 눈밑지방이 조금 더 드러나 보이고 고랑도 조금 더 과장돼서 잘 나타나 보입니다. 이제 눈 위로 쳐다보는 이유는 눈밑지방이나 고랑이 조금 더 잘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치료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로 꺼졌는가를 보는 의미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웃는 표정을 지을 때도 얼마나 이제 눈밑지방이나 고랑의 모양이 변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웃는 표정을 지을 때 무표정일 때랑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눈밑지방도 있고 고랑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눈밑지방에 대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고랑이 혹시 남는다면 고랑에 대한 필러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이분은 눈밑지방 양이 별로 많진 않은 편이고, 눈밑지방보다 오히려 이 꺼짐이 훨씬 더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눈밑지방이 있긴 하지만 이분의 주된 치료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 아니라 이 꺼진 부분을 채우는 필러가 주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눈밑지방이랑 고랑이 함께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하고 어떤 분들은 필러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모호할 수는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눈밑지방 양이 일단 너무 많다 그러면 눈밑지방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고, 고랑 폐임이 심하다 그러면 우선 고랑 폐임을 채우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이제 눈밑지방 수술을 하고 고랑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채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분처럼 눈밑지방 양이 많지 않으면서 고랑이 더 깊다, 이런 경우에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필러만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 눈밑지방이 더 돌출될 걸 생각을 해서 예방적으로 눈밑지방 수술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 필러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제가 추천하기는 그런 방법을 제일 먼저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수술할 여건이 안 된다거나 이제 붓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지금은 당장은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먼저 필러를 하게 됩니다. 필러 주입한 직후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벨로테로 밸런스라는 필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눈 밑에 이제 고랑이 있는 부분을 채워놓고 왼쪽도 고랑을 채웠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안쪽에 있는 눈물고랑이랑 바깥쪽에 있는 광대고랑을 양쪽을 다 채웠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시술 직후에 완전히 이렇게 좀 평평해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블로그에는 써두긴 했는데, 사진을 찍는 각도에 따라서 눈밑지방이랑 눈물고랑의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의도해서 이렇게 찍은 건 아닌데, 시술 직후에 사진을 찍을 때 환자분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해서 찍으면, 보통 이렇게 찍으면 눈밑지방이나 눈물고랑이나 이 부분이 되게 더 좋아 보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덜 심해 보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눈 밑 지방뿐 아니라 이거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턱 이런데 리프팅 이런 류의 시술 전후 사진을 볼 때도 이렇게 고개를 들면 당연히 턱이 더 이렇게 당기면 이중턱이 더 잘 보이고 앞으로 내밀면 덜 보이는 것처럼 리프팅이나 뭐 이런 시술에 대한 전후 사진을 볼 때도 반드시 이제 얼굴의 각도가 어떤가를 보고 그냥 전에 비해서 후가 이렇게 좋아졌네를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얼굴을 사진 찍는 각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반드시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시술 직후에 이렇게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술이 잘 돼서만 이렇게 평평해졌다라기보다 각도 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시술 직후에도 이렇게 뭔가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매끈하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 집어넣어 놓으면 처음에는 약간 울퉁불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펴지고 매끈하게 변하긴 하는데 처음부터 매끈하게 집어넣어 놓으면 이게 더 울퉁불퉁해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능하면 울퉁불퉁하지 않게 매끈하게 집어넣는 게 이제 눈밑 필러를 할 때의 그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눈 위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따가 이제 같이 사진을 보겠지만 바깥쪽에 있는 광대고랑은 눈 위로 볼 때도 없어져 있고 안쪽에 있는 눈물고랑이랑 눈밑 지방이 약간 드러나 보이긴 하는데 시술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덜 보입니다. 만약에 눈 위로 쳐다보고 있을 때까지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다 그러면 필러가 굉장히 두툼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정면을 본 모습에서 별로 보기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눈을 위로 치켜 떴을 때는 이런 정도로 남아 있을 정도까지만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웃는 표정은 아까도 봤지만 역시 뭐 무표정할 때랑 큰 차이가 없이 뭐 좋아진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2주 뒤에 다시 오셨는데 이 모습을 보시는 게 맞아요. 이때는 처음에 사진을 찍었던 거랑 똑같은 각도로 해서 찍혀 있고 지금 보면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 있던 부분이 약간 보이긴 하지만 거의 많이 눈에 띄진 않고 바깥쪽에 있는 광대고랑 안쪽에 있는 눈물고랑이 완전히 평평해져서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도 고랑들이 많이 좋아져 있고요. 위로 쳐다봤을 때도 이렇게 드러나 보이던 게 직후에 찍었을 때보다도 조금 더 좋아져 보이고 고랑도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걸 더 채우기 위해서 필러를 리터치하거나 하진 않고 정면과 웃을 때가 중요하니까 자, 이분 웃는 모습을 다시 봤을 때도 보면 웃어도 전혀 티가 나지 않고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웃는 모습을 찍는 이유는 웃을 때 보면 간혹 이렇게 밑에 있는 눈물고랑 아래의 눈둘레 있는 근육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드러나 보이면 되게 보기가 싫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평평하게 집어넣었는데 웃을 때 그게 보인다. 그러면 아깝지만 필러를 살짝 녹여내고 정면을 아무 표정을 짓지 않고 정면을 봤을 때 완전히 평평하게 채우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웃을 때 조금 덜 드러나 보일 정도로 약간은 고랑을 남겨두고 치료를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전후 사진을 연속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면 본 모습에서 원래 있던 눈밑 지방은 훨씬 2주 뒤에 덜 드러나 보이고 바깥쪽에 있는 광대고랑 안쪽에 눈물고랑은 완전히 펴져서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눈 별로 심하진 않지만 이쪽에 있던 고랑도 없어지고 좋아져 있습니다. 눈을 위로 쳐다보는 모습을 봤을 때도 눈밑 지방,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고랑들 지금 보면 이제 2주 후의 모습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눈밑 지방 양도 훨씬 덜 드러나 보이고 눈물고랑이랑 광대고랑도 안 드러나 보입니다. 자, 웃는 모습. 이분의 경우는 크게 웃는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무표정할 때랑 큰 차이 없이 많이 좋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눈밑 지방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만약에 수술을 할 상황이 안 되고 만약에 또 옛날에 이식된 지방이 있다거나 옛날에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필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필러가 되고 어떤 분들한테는 필러가 안 되는가, 그 기준이 이제 눈밑 지방이 얼마나 돌출되어 있는가 이걸 기준인데, 이분같이 고랑이 패여 있고 눈밑 지방이 나와 있긴 하지만 눈밑 지방 돌출량이 많진 않고 오히려 고랑 패인 게 더 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 대신에 필러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이렇게 눈밑 지방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눈밑 지방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수술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필러 시술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더 맞을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당분간은 이렇게 필러 시술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도 눈꺼풀 필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